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제가 이 뒤에 보이는 그 배경으로 보이는 국회에 출입한 지 31년째입니다. 제가 13대 국회부터 출입을 했는데 지금 20대 국회죠. 그래서 그동안 그 총선 과정, 그 14대 총선부터 그 20대 총선까지 쭉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그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나오는 괴담, 일종의 괴담, 살생부라는 거예요. 살생부라는 것이 총선 앞두고 나오는 살생부라는 것이 다음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되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상을 그냥 그 정가에서는 살생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천 배제 대상 현역 국회의원 명단이 되겠죠. 이번에도 특히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살생부가 나돌기 시작을 했는데 총선을 한 5개월 앞두고 그 중에서 한국당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생부가 몇 가지 버전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당에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죠.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살생부도 여러 버전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은 각 살생부마다 보면은 교집합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인물이나 인물군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한 몇 가지를 취합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살생부를 생산하는 주체가 어디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주체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정가에 놔두는 찌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찌라시 그 사설 정보지죠. 그 사설 정보지에 나오는 명단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찌라시 몇 군데가 있고 그것을 다 이제 취합을 해서 교집합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런 찌라시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그 살생부 생산자는 정적입니다. 정치적으로 상대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흠집을 내기 위해서 공천 경쟁을 하는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서 그 살생부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살생부를 만들면서 또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 계파가 다른 계파를 또 공격하기 위해서 살생부를 만들기도 하는데, 일단 그런 목적의 살생부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살생부에 올라 있는 그 인물군을 보면 크게 한 4갈래 됩니다. 4갈래. 제일 처음에는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그 3선 이상 중진 용태론이 나왔습니다. 친박계였던 김태흠 의원이 제기를 했죠. 3선 이상 중진들은 다 물러가라. 이 말이 나오면서 이 살생부 안에 3선 이상 중진들 명단이 쭉 퍼져 있습니다. 모두 1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태흠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 등을 지역구로 한 3선 이상 의원들은 용퇴를 하든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 그 대상이 16명입니다.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의 지역구를 둔 16명을 대상으로 김태흠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살생부에 올랐죠. 뭐 이름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울, 강남, 또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이쪽에 3선 이상은 다 물러나라, 이 말을 김태흠 의원이 했고 그것이 살생부에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강력히 반발을 하죠. 아니 3선을 한 게 그냥 한 거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했느냐, 그리고 또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당신부터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태흠 의원은 재선이죠. 3선은 아닙니다. 어떤 그 서울, 강남 쪽도 아니고 영남도 아니고 충남, 보령, 서천이 지역구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이 사람들이 살생부에 올라 있고, 두 번째 살생부에 올라 있는 이 부류는 영남권 출마를 총선에서 영남권 출마를 검토 중인 대권 주자급입니다. 대권 주자급. 홍준표, 김병준, 김태호, 홍준표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홍준표, 김병준 이 두 사람은 대구, 경북 TK, 이른바 TK와 연구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TK 명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되기로는
뭐 서울에 출마를 한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도지사를 지낸 경남에 출마를 한다.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서울 쪽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두 사람 다 대구에 출마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보수 정권의 그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의 아성이죠. TK에서 정치적 기반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물론 그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있지만요. 이 TK에서 정치적 기반을 가져야지 자기 대권 고지에 유리하게 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홍준표, 김병준 두 사람은 대구 출마를 심각하게를 넘어서 할 수만 있으면은 대구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어제 12일입니다. 오늘 13일입니다. 어제 12일 날 두 사람이 같이 대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뭐 따로따로 개인 일정으로 방문을 했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어제 대구에서 대구 지역 출마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대구 가서 홍준표 전 대표는 그 기자들이 어제 대구에서 기자들이 그 총선 대구에서 출마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년 1월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출마를 한다면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대신 대구 두 군데 수성갑과 부거는 출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성갑은 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고 김부겸 의원과는 본인이 친하다. 그리고 또 그 부걸 지역은 홍일학 의원인데 홍일학 의원은 그 나와 그 고대 동창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두 군데는 안 하겠다 했으니까는 나머지 10곳 그 대구가 12개 선거구입니다. 나머지 10곳 중에서 한 군데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대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수성갑을 비롯해서 수성갑 김부겸 전 그 행자부 장관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죠. 그 수성갑을 비롯해서 대구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딜까 생각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대구에서도 한국당이 쭉 정리한 지역보다는 그 민주당의 한국당이 민주당에 뺏긴 지역 뭐 그것을 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대구에서 출마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좀 정치적으로 중량감이 이런 사람들은 영남이 아닌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살생부에 올라 있는데 이것은 출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본인들이 노리는 곳에 출마하지 말고 서울의 험지에 출마하라.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라. 이것이 이명분으로 살생부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도 그 해당이 되죠. 저 경남 지역에 출마하지 말고 서울에 와서 좀 고군분투를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최근에는 그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내년 총선에 아예 불출마를 선언하고 백의종군을 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뛰어라. 그러니까 출마하지 마라. 일종의 이것도 뭐 살생부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세 번째 갈래는 이 중진도 아니고 자기 대권 주자급도 아니지만은 초선 의원들 중에서 2016년 20대 총선 때 이른바 진박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박 논란. 진짜 친박. 진실한 친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들. 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 대구에서 잘 알려진 것은 대구에서 진박 논란을 일으켰고 그 6명이 식당에 모여서 진박 선언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뭐 진박 논란에 거는지지만 대구를 제외한 다른 곳 수도권에서도 진박 논란이 상당히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진박 논란 때문에 공천 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김무성 대표 시절에 공천 파동이 일어났고 결국은 뭐 옥새 들고 나르사 이런 해프닝을 겪으면서 한국당이 제1당 자리를 뺏겼죠. 그 당시 지금의 한국당입니다. 그 1당 자리를 뺏기니까 그것이 결국은 시발점이 되어서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정치 구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일단 제1당 자리를 뺏겼고 그 다음에 그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친박, 비박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죠. 그러다 탄핵 국면에 접어드니까 친박 쪽은 당연 않고 비박 쪽 대부분이 나갔죠.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천 파동이 원인이었고 그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진박 논란이기 때문에 진박 논란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 나오지 말라. 이것이 또 하나의 살생부 명단에 올라있는 하나의 그룹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살생부 명단에 올라있는 그룹은 세 번째 초선 진박과 정반대로 복당파들입니다. 복당파들. 한국당에 지금 복당에 있는 사람들 뭐냐면은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유승민 의원은 계속 남았어. 지금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지금 또 변형이라는 것도 다른 걸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탄핵 국면이 끝나고 한국당으로 복당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가장 그 중심인데, 김무성 전 대표는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죠.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해서 22명이 그때 나갔다가 복당했는데, 이 사람들도 어차피 탄핵을 찬성을 한 인물들이니까 한국당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 공천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도 살생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합하면은 한 40명, 50명 정도가 이 포함된 살생부들이 지금 국회에 나돌고 있는데, 국회 주변에 나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도 그 총선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제가 그냥 이 객관적인 팩트를 나도는 그런 문건들이 있다는 것을 그냥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살생부는 또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대로 이 사람들이 공천을 받으면 안 된다 이 의미는 아니지만, 다른 총선 때와 달리 이번에 여러 버전의 그 살생부들이 나들고 또 공통점도 많고 한 것은 그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의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목근의 혼술이었습니다.